민수는 소파에 앉아 TV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화면에서는 골프 대회가 중계되고 있었지만 그의 머릿속은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내 지연이 매주 금요일마다 친구들과 스크린 골프장에 간다고 한 말이 자꾸만 맴돌았다. 결혼 7년 차 민수와 지연은 서로의 취미와 개인 시간을 존중하며 나름의 균형을 유지해왔다. 지연이 골프를 좋아한다는 건 민수도 잘 알았다. 그녀는 대학 시절 골프 동아리에서 활동했고 결혼 후에도 가끔 친구들과 골프장을 찾곤 했다. 민수는 그런 그녀의 활기찬 모습이 좋았다. 그런데 최근 뭔가 달라졌다. 지연의 옷차림이 점점 더 신경 쓰이는 방향으로 변해갔다. 예전엔 편안한 티셔츠와 청바지 혹은 간단한 골프웨어를 입고 나가던 그녀가 어느새 몸에 딱 붙는 고급 골프 스커트와 세련된 상의로 갈아입기 시작했다. 화장도 달라졌다. 평소엔 가벼운 선크림과 립글로스 정도였던 그녀가 골프장 갈 때는 아이섀도우와 아이라이너까지 공들여 바르고 나갔다. 민수는 처음엔 그냥 취향이 변한 거라 생각했다. 여자들끼리 가는데도 이렇게 꾸미는 거야? 라는 농담을 던져봤지만 지연은 웃으며 대꾸했다. 친구들이랑 같이 사진 찍으니까 좀 신경 쓰지. 요즘 다들 골프웨어 예쁘게 입잖아.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 묘한 불편함이 자리 잡았다. 그 불편함은 점점 커졌다. 지연이 집에 돌아오면 늘 해맑게 웃으며 친구들과의 골프가 얼마나 재밌었는지 이야기했지만 민수는 그녀의 말투에서 어딘가 부자연스러운 느낌을 받았다. 그녀의 전화기 알림음이 울릴 때마다 민수의 눈이 저절로 그쪽으로 향했다. 지연이 전화기를 뒤집어 놓거나 메시지를 확인하며 살짝 긴장한 듯한 표정을 짓는 순간들이 눈에 들어왔다. 민수는 스스로를 다잡았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지연이 바람 피울 리 없잖아. 하지만 한번 뿌리 내린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지연이 또 골프장 간다고 준비하는 모습을 보며 민수는 결국 물었다. 오늘도 골프? 이번 주 좀 자주 가는 거 아니야? 지연은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바르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응, 친구들이 새 골프장 예약했대. 거기 분위기 좋다고 해서 같이 가보기로 했어. 스트레스 풀고 오게.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민수는 그 뒤에 숨겨진 뭔가를 감지했다. 그녀가 현관문을 나서며 늦지 않을 게라고 말하는 순간 민수는 결심했다. 오늘 지연을 몰래 따라가 보기로. 민수는 재빨리 모자와 마스크를 챙겼다. 지연의 차가 아파트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걸 확인한 뒤 그는 자신의 차를 몰고 뒤를 따랐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라는 자책이 들었지만 이미 발을 뗀 이상 멈출 수 없었다. 지연의 차는 도심을 지나 외곽으로 향했다. 그녀의 최종 목적지는 고급 스크린 골프장이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민수는 모자를 푹 눌러쓴 채 지연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라는 자책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물러설 수 없었다. 그는 차에서 내려 조심스럽게 골프장 입구로 다가갔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로비는 화려한 조명과 세련된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었다. 민수는 마스크를 고쳐 쓰고 마치 손님인 척 자연스럽게 로비로 들어섰다. 지연은 두 명의 여성과 함께 로비 한쪽에 서서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민수는 멀리 떨어진 소파에 앉아 손에 든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척하며 그들을 관찰했다. 지연의 옷차림은 역시 평소와 달랐다. 몸에 딱 맞는 검은색 골프 스커트와 화려한 패턴의 상의 그리고 발목까지 오는 하얀 골프 슈즈. 그녀의 긴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귀걸이까지 착용한 모습은 마치 골프 패션 화보를 찍으러 온 듯했다. 함께 있던 두 여성도 비슷하게 꾸며 입고 있었다. 민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정말 친구들이랑 사진 찍으려고 저렇게 신경 쓴 건가? 그때 세 여성이 로비 한가운데로 이동해 셀카를 찍기 시작했다. 플래시가 터지고 웃음소리가 로비를 울렸다.
민수는 재빨리 휴대폰 카메라를 켜 그 모습을 찍었다. 이 정도면 그냥 친구들끼리 노는 거겠지. 그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안도하려 했다. 하지만 곧 그의 눈에 이상한 장면이 포착되었다. 사진을 찍던 세 여성이 갑자기 각자 가방을 챙기더니 서로 인사도 없이 다른 방향으로 흩어지는 것이었다. 지연은 로비 왼쪽 복도로, 다른 두 여성은 각각 오른쪽과 정면으로 향했다. 민수의 머릿속에 의문이 떠올랐다. 같이 치러 온 거 아니었나? 민수는 본능적으로 지연을 따라가기로 했다. 복도 끝에 있는 스크린 골프룸 중 하나로 그녀가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한 그는 조심스럽게 그 방 근처로 다가갔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민수의 귀를 사로잡았다. 남성들의 낮은 웃음소리와 유쾌한 대화가 섞여 있었다. 민수는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숨이 멎었다. 방 안에는 3명의 남성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들은 고급스러운 골프웨어를 입고 테이블 위에 놓인 맥주캔을 들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지연은 그들과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며 골프채를 손에 들었다. 민수는 그녀가 곧 스크린 앞에 서서 공을 칠 거라 기대했다. 하지만 지연의 행동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그녀는 골프공을 치는 대신 테이블로 다가가 남성들에게 음료를 건넸다. 오늘 기분 좋으시죠? 라는 그녀의 말투는 지나치게 친근했다. 한 남성이 농담을 던지자 지연은 까르르 웃으며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민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카메라를 꺼내 그 장면을 찍으려 했지만 손이 너무 떨려 초점이 맞지 않았다. 지연은 계속해서 남성들 사이를 오가며 그들의 스윙 자세를 도와주는 척했다. 하지만 그 도움은 필요 이상으로 가까웠다. 그녀는 한 남성의 팔을 잡아 자세를 교정하며 웃었고 다른 남성이 스윙을 마친 뒤에는 박수를 치며 과장되게 칭찬했다. 민수는 그 모습이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다. 그녀는 마치 이 방의 도우미처럼 행동하고 있었다. 민수는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그는 복도로 물러나 벽에 기대 숨을 고르려 했다. 하지만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지연이 왜 저런 행동을 하는 거지? 이게 대체 뭐야? 그는 다른 두 여성이 들어간 방도 확인해 보기로 했다. 조심스럽게 복도를 따라가 다른 룸의 문틈을 살폈다. 놀랍게도 그 방에서도 비슷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각 방마다 여성 한 명이 남성들과 함께 있었고 그들은 골프를 치는데 집중하기보다는 웃고 떠들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민수는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골프 모임이 아니었다. 뭔가 더 깊은 그리고 불쾌한 의도가 숨겨진 자리였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사진을 찍었다. 지연이 한 남성의 옆에 앉아 맥주캔을 건네는 모습. 그 사진은 민수의 가슴을 찢어 놓았다. 그는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었다. 차로 돌아온 그는 시동을 걸지도 않은 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지연의 웃음소리, 그녀의 거짓말, 그리고 방금 본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뒤엉켰다. 민수는 결심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었다. 지연에게 진실을 요구해야 했다. 그리고 그 진실이 무엇이든 그의 결혼 생활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그는 알았다. 민수는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손이 떨렸다. 차에서 내린 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까지 그의 머릿속은 스크린 골프장에서 본 장면들로 가득 차 있었다. 지연이 남자들과 웃으며 음료를 건네던 모습, 그녀가 한 남성의 팔을 잡고 스윙 자세를 도와주던 지나치게 가까운 거리, 그리고 그 모든 행동 뒤에 숨겨진 부자연스러운 친밀함. 민수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휴대폰을 꺼냈다. 떨리는 손으로 사진들을 다시 확인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그의 가슴은 더 무겁게 내려앉았다. 사진 속 지연은 민수가 알던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의 미소는 낯설었고 그녀의 행동은 민수가 7년간 쌓아온 신뢰를 산산조각 내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연이 들어왔다.
그녀는 여전히 밝은 얼굴로 골프백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아, 오늘 진짜 재밌었어. 친구들이랑 시간 가는 줄 몰랐네. 민수는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봤다. 그 순간 그녀의 목소리가 거짓으로만 들렸다. 지연은 민수의 굳은 표정을 눈치챘는지 살짝 고개를 기울이며 물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폰을 들어 사진을 열었다. 그리고 지연이 볼 수 있도록 화면을 그녀 쪽으로 돌렸다. 사진 속에서 지연은 한 남성의 옆에 앉아 맥주캔을 건네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 떠오른 미소는 민수가 사랑했던 그 미소가 아니었다. 지연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잃은 듯 했지만 곧 입을 열었다. 이게 뭐야? 민수, 설마 날 따라간 거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민수는 차갑게 대답했다. 설명해. 이게 대체 뭐야? 친구들이랑 골프 친다고 했잖아. 근데 이 사진은 뭐지? 지연은 잠시 주춤하더니 애써 태연한 척 말했다. 그냥 재미로 도와준 거야. 그 사람들이 골프 처음 치는 거라 내가 좀 알려줬을 뿐이야. 오해하지 마. 민수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높아졌다. 오해? 도와준다고 사람 옆에 딱 붙어서 맥주나 건네는 게 도와주는 거야? 내가 바보인 줄 알아? 지연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그녀의 눈에는 당황과 함께 무언가 숨기려는 기색이 역력했다. 민수는 사진을 한 장 더 넘겼다. 이번엔 지연이 한 남성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웃는 장면이었다. 이건 또 뭐야? 친구들이랑 웃다가 시간 가는 줄 몰랐다고? 이 사람들이 내 친구야? 지연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그녀는 변명을 이어가려 했지만 말이 점점 꼬였다. 민수, 진짜 아니야. 그냥 분위기 띄우려고 좀 장난친 거야. 별거 아니라고. 하지만 민수는 더 이상 그녀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테이블을 손으로 쾅 내리치며 소리쳤다. 별거 아니야? 7년 동안 내가 너 믿고 살면서 이런 거 상상이나 했어? 지연은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민수는 숨을 깊이 들이쉬며 애써 감정을 추스르려 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너 거짓말 그만해. 내가 다 봤어.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연은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민수는 그녀의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다고 느꼈다. 그 침묵은 그녀가 숨기고 싶었던 진실을 드러내는 또 다른 증거였다. 그날 밤 민수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머릿속에서 지연의 거짓말과 사진 속 장면들이 끝없이 재생되었다. 그는 결혼 생활의 모든 순간을 되짚어 보았다. 지연과 처음 만났던 날 그녀의 밝은 미소에 끌렸던 순간, 함께 여행하며 웃었던 시간들. 하지만 그 모든 추억은 이제 배신감으로 얼룩져 있었다. 민수는 결심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었다. 그는 진실을 마주해야 했고 그 진실이 그를 어디로 데려가든 더 이상 거짓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았다. 민수는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스며드는 거실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어젯밤 찍은 사진들이 담긴 휴대폰이 쥐어져 있었다. 지연이 남자들과 웃으며 음료를 건네던 모습, 그녀의 지나치게 가까운 거리, 그리고 그 모든 행동 뒤에 숨겨진 거짓. 민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지연은 새벽녘에야 집에 들어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지만 민수는 그녀와 마주할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었다. 그는 진실을 알아야 했다. 그리고 그 진실이 무엇이든 더 이상 이 결혼을 이어갈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다. 민수는 결심했다. 단순히 사진만으로 지연을 추궁하는 것으론 부족했다. 그는 더 확실한 증거를,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 알아내야 했다. 그는 옷을 갈아입고 모자를 푹 눌러 쓴 뒤 어제 지연이 갔던 그 스크린 골프장으로 향했다.
이번엔 몰래 따라가는 대신 손님인 척 당당히 들어갈 작정이었다. 차를 몰고 골프장에 도착한 그는 주차장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스스로를 다잡았다. 침착하자. 내가 뭘 알아내려는지 잊지 말자. 골프장 로비는 여전히 화려한 조명과 세련된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었다. 민수는 카운터로 다가가 자연스럽게 말했다. 혼자 왔는데 방 하나 예약할게요. 그리고 혹시 도우미 불러줄 수 있나요? 카운터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방 준비되면 도우미 보내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민수는 안내받은 방으로 들어가 골프채를 손에 들고 기다렸다. 그의 심장은 다시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지연이 정말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곧 알게 될 터였다. 몇 분 뒤 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들어왔다. 민수의 눈이 살짝 커졌다. 그녀는 어제 지연과 로비에서 셀카를 찍던 두 여성 중 한 명이었다. 긴 머리를 포니테일로 묶고 몸에 딱 맞는 골프웨어를 입은 그녀는 밝은 미소로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오늘 혼자 치시나요?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민수는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관찰했다. 민수는 손님인 척하며 대화를 시작했다. 처음 와봐서 잘 모르는데 여기 도우미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자세 교정해 주는 건가요? 수지는 테이블 위에 음료수를 놓으며 가볍게 웃었다. 아, 자세 교정도 해드리고 분위기 띄워드리는 거죠. 손님들이 편하게 즐기실 수 있게요. 골프 처음 치시는 분들은 저희가 좀 더 신경 써서 챙겨드리고요. 민수는 그녀의 말투에서 지나친 친근함을 감지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질문을 이어갔다. 그럼 도우미들이 여기서 계속 같이 치는 거예요? 아니면 뭐 더 있는 건가요? 수지는 살짝 눈썹을 치켜 올리더니 민수의 의도를 알아챈 듯 미소를 지었다. 손님 궁금하신 거 많으시네요. 솔직히 말하면 여기 도우미들 다 손님들 취향 따라가요. 마음에 드시면 따로 연락하셔서 밖에서 만날 수도 있고요. 그녀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민수에게 건넸다. 명함에는 그녀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민수의 손이 살짝 떨렸다. 그는 명함을 받아들며 물었다. 그러면 여기 도우미들 다 이렇게 따로 만나는 경우도 많아요? 수지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다. 뭐 인기 많은 애들은 특히 그렇죠. 손님들이랑 잘 맞으면 자연스럽게 연락하게 되니까요. 민수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하지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혹시 여기 도우미 중에 지연이라는 사람 있어요? 어제 로비에서 같이 사진 찍는 거 봤는데. 수진의 눈이 반짝였다. 그녀는 주저없이 대답했다. 아, 지연 언니? 여기서 제일 인기 많아요. 손님들한테 엄청 잘 챙겨주거든요. 근데 지연 언니는 좀 까다로워서 아무나 따로 만나주진 않아요. 왜 관심 있으신가요? 그녀의 말은 민수의 가슴을 날카롭게 찔렀다. 지연이 이곳에서 단순한 도우미가 아니라 손님들에게 인기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 그의 모든 의심을 확정지었다. 그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민수는 대화를 마무리하고 방을 나왔다. 수지는 여전히 밝게 웃으며 또 오세요. 라고 인사했지만 민수의 귀에는 그 소리가 멀게만 들렸다. 차에 올라탄 그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지연이 단순히 친구들과 골프를 치러 간 게 아니었다. 그녀는 이곳에서 도우미로 일하며 남자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민수는 그녀의 거짓말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배신에 치를 떨었다.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곧바로 변호사의 전화번호를 찾았다.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혼 소송 준비해 주세요. 가능한 한 빨리 진행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침착하게 필요한 서류와 증거를 물었고 민수는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과 수진과의 대화를 떠올리며 말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아내가 제 신뢰를 완전히 배신했어요. 그 한마디는 민수의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는 시작이었다.
그는 지연과의 7년을 떠올렸다. 사랑으로 시작했던 그 시간들이 이제는 배신과 거짓으로 얼룩져 있었다.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는 이 진실을 마주하고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법정은 조용했다. 민수는 변호사 옆에 앉아 담담한 표정으로 판사의 말을 듣고 있었다. 지난 몇 달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 지연과의 이혼 소송은 예상보다 복잡하고 길어졌다. 민수는 스크린 골프장에서 찍은 사진, 수진과의 대화 기록, 그리고 골프장의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다. 지연은 처음엔 강하게 반발하며 모든 것을 부인했다. 그냥 재미로 도와준 거야. 오해야. 라는 그녀의 주장은 법정에서도 반복되었다. 하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다. 특히 수진이 민수에게 털어놓은 도우미 시스템의 실체와 지연의 인기에 대한 이야기는 그녀의 변명을 무력화했다. 판사는 결국 민수의 손을 들어주었다. 지연의 부정행위와 신뢰 파괴를 이유로 이혼이 성립되었고 재산 분할과 위자료도 민수에게 유리하게 결정되었다. 지연은 법정에서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과 떨리는 손은 민수에게 더 이상 아내가 아닌 낯선 사람처럼 보였다. 민수는 법정을 나서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7년간의 결혼 생활은 이렇게 끝났다. 하지만 그의 가슴에는 여전히 아픔과 함께 묘한 해방감이 공존했다. 지연의 삶은 이혼 후 마치 절벽에서 굴러떨어지듯 급격히 내리막을 걸었다. 민수와의 결혼 생활 7년 동안 그녀는 경제적 안정이라는 따뜻한 담요에 둘러싸여 있었다. 고급 아파트, 명품 핸드백, 그리고 주말마다 즐기던 호화로운 외식, 그 모든 것이 그녀의 일상이었다. 하지만 이혼 소송의 판결은 그녀의 세계를 단숨에 무너뜨렸다. 재산 분할로 그녀가 쥔 돈은 터무니없이 적었다. 민수의 치밀한 증거 제출과 변호사의 날카로운 공세 앞에서 지연은 위자료 지급 의무라는 무거운 짐까지 떠안게 되었다. 한때 그녀의 손끝에서 반짝이던 신용카드는 이제 한도 초과 경고만 울렸다. 처음 몇 달 지연은 필사적으로 버텼다. 그녀는 예전의 화려한 골프웨어를 입고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잠깐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곧 갚을게. 하지만 그녀의 사정을 알게 된 친구들은 하나둘 연락을 끊었다. 한때 그녀와 함께 셀카를 찍으며 웃던 이들은 이제 그녀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카페에서 우연히 마주친 옛 친구는 그녀의 초췌한 모습을 보고 어색한 미소만 지은 채 급히 자리를 떴다. 지연은 깨달았다. 그녀가 믿었던 친구들은 그녀의 돈과 지위에 끌렸던 것뿐이었다. 돈이 바닥을 드러내자 지연은 생계를 위해 다시 스크린 골프장의 문을 두드렸다. 한때 그녀는 그곳에서 인기 스타였다. 손님들은 그녀의 밝은 미소와 적당히 애교 섞인 말투를 사랑했고 그녀는 그들의 환심을 사며 팁과 선물을 챙겼다. 하지만 이혼 후의 지연은 더 이상 그 빛나는 여성이 아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와 절망이 묻어 있었고 한때 단정했던 골프웨어는 이제 낡고 해진 옷으로 대체되었다. 그녀가 다시 일 시작한 골프장은 예전의 고급스러운 곳이 아니었다. 도심 외곽의 허름한 업소 조명이 깜빡이고 바닥에 끈적한 얼룩이 남아있는 곳이었다. 지연의 일은 손님들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 전부였다. 술에 취한 중년 남성들이 던지는 농담에 억지로 웃어야 했고 그들의 무례한 손길을 교묘히 피하며 음료를 나르거나 골프채를 건넸다. 야, 예쁜데 좀 더 가까이 와봐. 라는 외침에 그녀는 이를 악물고 미소를 지었다. 한때 그녀를 지연 언니라며 따르던 수진 같은 동료들도 이제 없었다. 새로 들어온 젊은 도우미들은 그녀를 경쟁자로 보며 차갑게 대했고 업소 사장은 그녀에게 손님들한테 더 적극적으로 굴어 라며 윽박질렀다.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일은 그녀의 몸과 마음을 갉아먹었다. 새벽녘 지연은 허름한 원룸으로 돌아와 좁은 침대에 몸을 뉘었다. 천장에 곰팡이가 핀 방 안에서 그녀는 민수와 함께 살던 고급 아파트를 떠올렸다. 그곳에서 그녀는 매일 아침 커피를 내리며 웃었고 민수의 따뜻한 품에서 잠들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은 먼 꿈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 거짓과 배신으로 점철된 선택이 그녀를 이 지경으로 몰아넣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지연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다. 푸석한 피부, 다크서클이 짙게 들이운 눈, 그리고 더 이상 빛나지 않는 눈동자.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꼈다. 내가 왜 그랬을까 하지만 후에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다. 그녀는 다시 낡은 가방을 챙겨 업소로 향했다. 손님들의 비웃음과 끈적한 시선을 견디며 그녀는 또 하루를 버텨야 했다. 지연의 인생은 이제 끝없는 도우미 생활의 굴레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